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중3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온양 신정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혜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관점과 형식 비교하며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입니다. 성취 기준 중심으로 재구성을 했으니까요. 친구들이 그걸 중점을 두고 교과서 내용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과 같이 꼭 지켰으면 하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업 규칙 첫 번째는 댓글 예절을 준수해 주는 건데요. 선생님 수업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수업과 관련된 질문 같은 거를 해도 되는데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친구들을 혹은 선생님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올리지 않도록 하고 친구들이 댓글은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온라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규칙 두 번째는 수업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위해서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 다른 용도로 캡처하거나 촬영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수업 규칙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손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잘 지켜서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품 해석의 다양성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먼저 작품의 내용, 구조, 표현 등 작품 자체의 감상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방법을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이나 작품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과 관련하여 작가의 사상, 경험, 의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은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가치, 즐거움이나 교훈이나 감동과 같은 가치의 가치나 이런 효과에 주목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문학작품을 감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주제는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일한 화제를 다룬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룬 두 가지 기사문에 대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나요?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사진이죠. 1월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우리 교민들이 전세기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격리 수용을 하는 곳에 충남의 아산도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이때 반대 여론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이렇게 소음 피켓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위아 아산, 해시태그 우한 교민 환영합니다. 이런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수용된 교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따뜻함을 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운동이었죠. 이렇게 해시태그 운동은 SNS 상에서 하나의 놀이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큰 범위의 사회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만 보면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해시태그 위아 아산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와 관련해서 마스크 양보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질병관리본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것들도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SNS를 이용을 할 때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럼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쉽게 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글을 오늘 비교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글의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관점은 글쓴이가 글에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을 다룬 글이라도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서 내용과 주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중립적이다 등등의 관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과 형식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우리 왜 필요하냐면 글은 동일한 화제를 다루어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화제를 다루었지만 서로 다른 관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두 기사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SNS 많이 할수록 자존감 뚝, 우울감의 시기장애까지라는 기사문입니다. 네,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오래 사용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기 쉽다는 것이다. 최근 헬스데이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사우스 웨일즈대는 SNS가 여성의 자존감에 미치는 악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1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SNS와 자신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했다. SNS를 사용하는 방법과 빈도,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설문 결과 SNS를 오래 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고 마른 정도를 기준으로 매력도를 평가했다. 또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했다. SNS에서 받은 피드백에 더 큰 영향을 받았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SNS 사용자들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모습만 공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 정도가 커졌다. 다만 실험 참가자들은 SNS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연구진은 SNS를 오래 사용하면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갖기 쉽다며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고 심하면 시기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SNS를 적당히 사용하는 게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페이지 속 게시물이 과장됐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이게 기사문의 전체 글인데요. 이 글의 중심 화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화제는 SNS 이용이 자아 존중감, 자존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영국 사우스웨일스대의 연구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기사문인데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우울감이나 고립감, 시기장애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달리 볼 수 있는 기사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나 기사문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SNS를 더 활발하게 이용한다라는 기사문입니다. 우선 그림 자료를 보면요. SNS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그 활동 빈도의 척도를 무엇으로 했냐면 첫 번째 SNS상 답변이나 글 작성을 많이 하는지, 정보 공유를 많이 하는지, 추천이나 평점 주기 참여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수준은 낮은 것부터 보통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한국미디어 패널 조사의 조사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대의 자아 존중감과 SNS 활동 특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미디어 패널 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동일 표본 추적 조사로 2015년에는 4,305 가구, 그리고 9,873명 개인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했다. 자아 존중감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부터 30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낮음, 보통, 높음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자아 존중감이 낮음에 속한 응답자 중에서 SNS 이용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은 29.9%로 가장 낮았다. 자아 존중감이 보통인 응답자 중에서는 45.13%, 높음인 응답자 중에서는 54.29%로 나타났다. 만 20세에서 29세 중에서도 자아 존중감이 낮음으로 분류된 응답자 중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 이들의 비중은 65.63%로 보통이나 높음에 속한 응답자보다 현저히 낮았다. 반면 만 20세에서 29세 중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음에 속한 응답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이나 글 작성, 정보 공유, 추천 및 평점 주기와 같은 SNS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아 존중감이 낮음에 속한 응답자는 SNS 이용은 하고 있으나 라이트 이용자, 거의 하지 않는 이용자 비중이 보통이나 높음에 속한 응답자들보다도 높았다. 또 자아 존중감이 낮음으로 구분된 응답자와 보통인 응답자 중에서 조사된 SNS 활동을 거의 매일 하는 헤비 이용자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최지혜 KISDI ICT 통계정보연구실 연구원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20대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활발한 SNS 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네, 이렇게 지금 자아 존중감과 SNS 이용 활동 빈도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주고 있는 글이었고요. 네, 다음으로 SNS 활동별 헤비 유저의 성별 구성비에 대한 이런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헤비 유저라는 것은 SNS를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용자를 얘기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비율이 나타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사 글에 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자아 존중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 만 20세에서 29세 응답자 중에서는 7.94%가 낮음, 72.53%가 보통, 19.53%가 높음에 해당됐다. 헤비 이용자 중 SNS상 답변이나 글 작성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36.8%, 여성이 63.2%였으며 SNS상의 정보 공유에서는 남성이 44.8%, 여성이 55.19%로 조사됐다. 추천, 평점 주기 참여에서는 남성이 42%, 여성이 56.96%로 나타났다. SNS를 이용하고 있는 만 20세에서 29세 응답자 중 5.47%는 거의 매일 SNS상 답변이나 글을 작성하며 4.51%는 SNS상 정보를 공유하고 6.72%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좋아요 같은 추천이나 평점 주기를 하고 있는 헤비 이용자다. 이게 기사 글의 전체 전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성별에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활발하게 SNS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글의 중심 화제를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자아 존중감과 SNS 이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지요. 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20대의 자아 존중감과 이 SNS 활동 특성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선택해서 전달하는 기사문이었는데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SNS를 더 활발하게 이용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SNS 이용에 대한 그럼 두 글의 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글은 SNS 이용을 활발히 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울감이나 식이장애,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애를 겪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SNS 이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관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글을 보겠습니다. 나글은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SNS 이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서 자아 존중감과 SNS 이용이 반드시 부정적인 상관관계에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자존감과 SNS 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은 평소에 가글과 같은 그런 측면에서만 많이 바라봤는데 오히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는데요. 물론 반대로 SNS 이용을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높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이 잘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통계치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SNS 이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전하는 글의 관점에 대해서 무엇이 더 믿을 만하고 타당한지 연구 결과나 통계치를 볼 때도 자기가 유리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점을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평소 SNS 이용에 대한 나의 관점은 어떠한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 관점을 잘 세우고 평소 생활 태도를 잘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글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글을 통해 전하려는 중심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글쓴이가 대상의 어떤 측면이나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과제는 첫 번째는 글의 관점과 형식을 파악하며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화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작성한 글을 읽는 것인데 이거 형성평가 주소는 따로 없고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스스로 과제를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관점과 형식을 파악하며 읽기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화제를 다룬 형식이 다른 글에 대해서 비교하며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